네, 이제 첫 시간으로 자, 이론서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수업을 제가 뭐 책 순대로 안 하고 뭐 왔다 갔다 할 건데 아마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높은 쪽부터 좀 중요한 순부터 제가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제 회사안전법인데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이제 공부하실 때는요, 그 법의 이제 주체가 누군가 라고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체 바꾸는 문제, 주체 묻는 문제 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말 충분히 읽어보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보는 테크닉 또는 이제 조문을 보는 내가 어디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조문을 읽어야 될 것인가 라고 좀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회사안전법에, 자, 그 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첫 시간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제가 날짜를 좀 적어놨죠. 이제 행여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시 사용하시더라도 이 개정 일자로 이 날짜, 이 시행 일자로 개정된 것만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보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령 보면 옆에 이제 대통령령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옆에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령이라 되어 있죠. 자, 해양수산부에 이제 수장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장관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의 주체는 대략 누가 되겠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가늠 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개정된 날짜를 좀 보니까 시행령이 지금 6월 4일자로 돼 있고 시행규칙도 뭐 6월 4일자로 돼 있죠. 자, 이 날짜 이후로 뭐 7월 30일자로 개정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짜 무시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그 밑에 이제 1장. 자, 총칙부터 좀 볼게요. 자, 회사안전법은요. 자, 간단히, 이제 육지, 이제 도로를 가다 보면 이제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뭐 신호등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상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되겠다? 자, 이 해사안전법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 바다에서 우리가 이제 항행하는 이제 길을 이제 항로라 그러는데, 항로에 뭐 위협이 될 만한 것들 또는 항로 표지 같은 것들,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이제 항로를 위해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또 수립해 놓은 것들 또는 자, 이쪽 항로에서는 자, 이렇게 통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교통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은 게 어떤 법이 되겠다? 회사안전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 법을 좀 보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목적부터 좀 볼게요. 자, 이 법은 자, 선박이 자, 뭐를 위해서? 안전 운항을 위해서. 그죠? 아까 제가 통항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안전 운항을 위해서 자,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자, 모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자, 회사 안전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 이바지함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목적 좀 알아두시고. 자, 모든 법의 목적은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 법과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걸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또는 이 목적에 따라서 어떤 법이 맞는가라고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정의 보겠습니다. 정의도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거지만 정의 문제가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이제 정의 보시면 자, 그 밑에 이제 선박 볼게요. 자, 이 해사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박이란 자,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자, 모든 종류의 배를 말한다. 그죠? 뭐 돛담배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 괄호 안에 자,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 선박을 어떻게 한다? 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요게 이제 선박입니다. 그래서 자, 해상에서 항행 가능한 자, 모든 주류들 그런 것들을 자, 선박이란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방금 위에서 말했던 수상항공기와 그다음에 수면비행 선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수상항공기란 건요. 자,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뭘 말한다? 항공기를 말한다. 자, 그리고 수면비행 선박은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그죠? 분명히 개념이 다르죠? 근데 얼핏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 선박을 보면 충분히 헷갈릴 만한 내용이 됩니다. 저 같으면 요거를 뭐 당연히 정의 바꿔서 내죠. 그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밑에 대한민국 선박 볼게요. 요거는 이제 추후에 배울령인데 뭐 선박법 가서 좀 배우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대한민국 선박이란 선박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선박법 나중에 배울 테니까 그때 이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자,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위험화물 운반선이라는 건요. 선체의 한 화물창에 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법률 위주로 좀 공부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위임을 받아서 그 세세하게 좀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 책에도 이론서도요.
자, 법률 위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 본문에서 말했던 해양수산부령으로, 즉 시행규칙이 되겠죠. 자, 시행규칙은요, 그 밑에 이제 보충 박스로 안에 박스로 또는 이제 본문 밑에 박스로 그렇게 또 따로 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보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시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위험함을 운반선에서 말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선박이 뭐냐라고 그 밑에 자, 박스 안에 좀 나열돼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쭉 넘어갑니다. 그 밑에 자, 거대선 보겠습니다. 자, 거대선이란 자, 몇 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자, 200m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그죠? 그리고 자, 뭡니까? 고속 여객선은 자, 몇 노트 이상으로, 15노트 이상으로. 각각 여러분들 자, 수치 잘 기억했나 그랬죠? 제가 이제 뭐 문제를 내는 테크닉에 뭐 몇 미터 이상이냐? 자, 숫자들 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200m 15노트. 그리고 자, 동력선 보겠습니다. 자, 동력선은 자, 뭘 사용하는 선박이다. 자,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이다. 자, 우리 돛 알죠? 이게 돛 있습니다. 그죠? 바람으로 가는, 풍력으로 가는 선박을 돛단 선박이라고 하는데, 자, 돛단 선박이, 자, 기관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돛과 기관을 같이 단 선박이 기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라 한다? 자, 동력선을 한다. 그죠? 그래서, 자, 기관을 사용하고 있으면 무조건 동력선을 한다. 그죠?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범선이 나옵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던 그 돛철단 선박인데, 자, 풍력으로만 움직이는 선박을 뭐라 한다? 범선으로 한다. 그죠? 그리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을 마찬가지로 돛도 있고 기관도 또 있어요. 근데 이 선박이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돛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뭘로 간주한다? 범선으로 간주한다. 그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있습니다. 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요, 다 낚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어로 종사선이 아닙니다. 그 본문상에 뭐라 나와 있냐면, 자,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어야 뭐라고 간주한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자, 조종 불능선 보겠습니다. 자, 조종 불능선은요, 자, 말 그대로 조종이 어떻게 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고장이 났다거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아예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이제 프로펠러 기관이란 게 있죠. 프로펠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우리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장나더라도 아예 배가 조종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조종 사유로 아예 배가 조종이 안 되는 선박들, 그걸 뭐라 한다? 조종 불능선이라 한다. 그죠?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될 게 조종 제한선이라는 선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말 그대로 조종이 어떻게 있다? 제한돼 있다. 그죠? 내가 배를 움직이면서요, 내가 어떤 끄는 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작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죠? 말 그대로 조종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입니다. 이런 선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내가 조종 성능에 제한을 받는 작업을 종사하고 있어서 내가 조종을 마음대로 못해서 다른 선박에 접근을 피하지 못하는 선박. 자, 이런 게 뭐가 되겠다? 조종 성능 제한 선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개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밑에 이제 흘수 제약선 보겠습니다. 자, 흘수란 건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요 선박이 있어요. 선박이 보통 이렇게 그릴 건데, 자, 선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밑에 여기가 이제 수선입니다. 수면입니다. 수면 밑으로 잠겨 있는 부분은 자, 요거를 뭐라 한다? 요거를 자, 흘수로 합니다. 자, 말 그대로 흘수 때문에 제약을 받는 선박입니다. 자, 흘수 때문에 제약을 받는 선박이 뭐냐면요. 자, 바다를 나가시면요, 가장 위험한 게 뭐가 되겠다? 자, 충돌이나 자, 좌초 같은 것들이 됩니다. 충돌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말하겠죠. 자, 좌초는 뭐가 돼 있어요? 내가 이 항행 가능한 수심보다 내가 더 훌수가 커가지고 내가 선저면에 얹히는 거 또는 자, 돌뿌리에 이렇게 얹히는 거를 내가 뭐라 합니까? 좌초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바다에서요, 항행을 할 때는 항상 수심이 깊은 곳을 항행해야 좌초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가 배를 운항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주 수심이 깊은 선박이야. 수심이 아주 깊은 선박입니다. 그러면 얕은 물을 쉽게 갈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제가 이제 목포 살고 있는데, 자, 목포와 같은 이렇게 수심이 낮은 구간에는요, 자, 이렇게 이제 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가. 이런 깊은 흘수를 갖고 있는 선박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 땅을 파놓습니다. 일정 구간에서. 이거를 뭐 준솔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수심 5m, 뭐 4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이 구간, 준솔, 땅을 파놓은 구간에 대해서는 약 12m 정도로 제가 땅을 파놨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파놨어요. 그러면, 자, 이 선박은 어디로만 가야 된다? 이 12m짜리 준설된 구간으로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선박이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어떻게 돼 있다? 한정돼 있다. 그게 흘수 제약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흘수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이쪽으로 못 빠지겠죠? 다른 길로 빠지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는 선박들이 뭐가 되겠다? 흘수 제약선형 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개념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해양시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해양교통안전진단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내가, 국가에서 또는 이제 어떤 사업자가 내가 해상에서 어떤 사업을 한답니다. 내가 뭐 교량을 짓는다거나 또는 어떤 이제 건축을 한다거나 공사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다른 선박들의 항행에 분명히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내가 위험성을 좀 평가해야 되겠죠. 자, 그런 거를 뭐라 합니까? 그런 거를 해양교통안전진단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쭉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강목의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 괄호 찾은 거는 제가 거의 뭐 건너뛸 겁니다. 자, 강목의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 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자, 조사 측량해 가지고 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자, 위험 요소를 조사 측량해서 당연히 보완책을 내놔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자, 해양교통 자, 안전 진단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항행 장애물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항행하는데, 배를 운전하는데, 뭐가 되는 것들? 장애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항행하는데 내 앞길에 뭐가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요. 다 그런 것들 모두 다 뭐라 그래? 항행 장애물이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죠? 내 도로 운전하는데 뭐 박스가 들어있어요. 그거 바다로 치면 그게 항행 장애물이야.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볼게요.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박, 두 번째 줄에, 자, 선박 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자, 항행 장애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밑에 이제 박스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자, 1호부터 자, 5호까지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것들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이러고 보시면 선박으로부터 수역에 떨어진 물건, 우리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앞에 트럭에서 뭐 물건 떨어지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2호에 자, 침몰 자초된 선박 또는 침몰 자초되고 있는 선박, 이것도 당연히 장애가 되겠죠. 앞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에 장애가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야. 자, 3호 보시면요. 침몰 자초가 충분히 예견되는 선박. 자, 거의 사고 날 뻔한 선박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이에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통학로 보겠습니다. 자, 통학로는, 자,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제한된 시계 볼게요. 제한된 시계라는 건요, 내가 앞에 뭐 안개라든가, 자, 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눈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뭐라 한다? 제한된 시기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제한된 시기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자, 안개, 연기, 눈, 비,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계, 내 시야가 제한된 것들, 그걸 뭐라 한다? 자, 제한된 시기라 한다. 그리고 이제 항로 지정제도 보겠습니다. 자, 항로 지정제도는요, 자, 우리 항해, 자, 혹은 목포 항해, 또는 어디 항해, 야, 들어올 때는, 자, 이쪽 항로로만 통항을 해라라고 지정을 좀 해줘요. 그게 뭐가 되겠다? 항로 지정제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항로 지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 자, 광부인입니다. 그래서, 자, 낯선의 부인은 뭐라 한다? 광부인이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자, 뭐라 한다? 광부인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항로 지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자, 광부인인데, 자, 광양, 자, 부산, 자, 인천이 있겠다. 나중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히 좀 앞배기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항로 지정제도는, 자, 광양항을 들어갈 때, 여기 이쪽 수로로만, 자, 맨노트로만 항행을 하세요라고 속력까지도 지정할 수가 있는 게 뭐가 되겠다? 항로 지정제도가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항로 지정제도는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지정한다고 했죠. 자, 항로도 지정을 좀 해주고, 다음에 무엇도 지정할 수가 있다? 속력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선박의 뭘 위해서? 안전운항을 위해서, 그죠? 안전운항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그리고 자, 항행 중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 항행 중 표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볼게요. 자, 항행 중이라는 표현은요, 자, 아래 것들과 구분됩니다. 첫 번째, 자, 정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다음에 자, 계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좌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박이라는 개념은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박에 앵커 넣는다 그러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앵커 또는 닫히라 그럽니다. 자, 앵커 또는 닫힐 놓은 모양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여기가 이제 해저면입니다. 해저면에서 이렇게 앵커를 바닥에 자, 투하해 놓고, 이렇게 한 지점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뭐 주차해 놓은 겁니다. 그죠? 이거를 뭐라 한다? 정박 또는 앵커링 또는 뭐 정박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또는, 자, 계류란 건요, 어느 부위라든가, 뭐, 우리 바다 나가보면, 자, 이 바다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한 군데에만 둥둥 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앵커 체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물표가 있어요. 이 부위에도 선박을 이렇게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는 자 어느 지점에다가 이렇게 선박을 개선줄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냥 계류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계류의 상태 또는 자 좌초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박이 해저면에 이렇게 얹힌 상태를 자 뭐라 한다? 좌초랍니다. 자 이 상태가 아닌 상태를 뭐라 한다? 항행 중이라 한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항행 중이라는 건요 단순히 내가 물에 떠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물에 떠 있는 상태라는 거는 선체의 어느 일부분이 해저면 또는 자 육지와도 전혀 연결되지 않는 상태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항행 중이라는 거는 자 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자 정박은요 선체의 일부분 즉 닻이 어디에 닿아 있어요? 해저면에 닿아 있죠. 그죠? 그리고 자 계류인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다? 부위에 내 계류삭이 묶여 있거나 또는 자 연돌에 자 암벽에 내가 좀 묶여 있거나 좀 이런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선체의 일부분이 묶여 있는 상태죠. 그리고 자 좌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체의 일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저면에 닿아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가 즉 어떤 상태야? 그냥 내 몸이 해저면에 닿아 있지 않고 그냥 온전히 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행 중이라는 거는 속력이 있건 없건 모두 포함된 상태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항행 중이라는 상태는요 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나중에 두 가지 상태로 구분이 됩니다. 자 대수 속력이 자 있는 상태 또는 자 대수 속력이 없는 상태로 구분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나중에 이제 대수 속력을 개념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자 대수 속력이라는 개념은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물 숫자가 되겠죠. 자 물에 대해서 속력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물에 대해서 속력이 있는 상태는 뭘 말하냐면요. 자 내가 엔진을 돌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대수 속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자 뭘 말한다? 현재 엔진이 굴러가고 있다. 엔진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엔진은요. 자 본인 또는 타선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해상에는 이제 어떤 상태가 있냐면요. 자 우리 배가 이렇게 엔진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항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배가 이제 고장났단 말이야. 프로펠러가 부러졌거나 또는 자 뒤에 타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우리 배가 고장이 났단 말이야. 우리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차를 끌고 가죠? 견인차를 끌고 가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가 고장이 나면 앞에 다른 선박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를 견인처럼 자 우리가 이제 예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인을 좀 해갑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배는 엔진을 쓸 수가 없지만 앞쪽 배가 이렇게 엔진 굴려가지고 우리 배를 끌고 가죠. 자 이 상태도 뭐라 표현한다? 대수 속력이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본인 엔진이건 타선의 엔진이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자, 요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본인 엔진, 타선 엔진 다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자, 우리 배를 끌고 가는 상태도 대수 속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상태. 즉, 그러면 대수 속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예 엔진이 굴러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개념으로 자, 여기다가 자, 선박에 이제 외력이 가해집니다. 외력이라는 거는 바람 또는 뭐 조류. 자, 밀리겠죠. 그죠? 바람이 앞에서 밀면 나는 그만큼 못 갑니다. 우리 이제 해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조류가 이렇게 밀면은 못 갈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외력이 되면 자, 결국 그때는 자, 대지 속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포괄적인 좀 개념 좀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어차피 회사 영어에서 좀 반복을 좀 할 테니까 자, 이 정도 좀 넘어가고 다시 책으로 와가지고 자, 항행 중이라는 개념은 첫 번째 뭡니까? 정박이죠. 정박 또는 두 번째 뭡니까? 계류. 두 번째 계류.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얹혀 있는 좌초 상태죠. 자, 이 상태가 아닌 상태를 뭐라 한다? 항행 중이라 말하는데 자, 나쌤은 이걸 뭐라 하더라? 그냥 가만히 둥둥 떠 있는 상태를 말하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좀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상태를 말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길이 폭이 있는데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길이라는 거는 당연히 끝에서 끝까지 세로 길이. 그 폭은 뭐겠어요? 옆을 말하겠죠? 그죠? 자, 옆에 이제 폭을 말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자, 그 밑에 이제 통항분리제도, 자,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칠판 좀 정리하고요.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아주 스무스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통항분리제도를 보시면요. 자, 우리도, 이제 육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들도 우측 통항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우측 통항 하게끔 가운데 이제 중앙 분리대가 놓여 있습니다. 자, 바다도요. 니네들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냥 넓은 구간이 있는 반면에 좀 사고가 좀 많이 날 것 같은 또는 이제 통항이 많은 구역에는요. 이렇게 통항 분리대를 설치해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통항을 할 수 있게끔 분리를 해 놓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제도야? 통항 분리 제도라고 해 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뭐 통량이 많거나 사고가 좀 자주 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항 분리 제도를 설치하는데 자,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뭐같이 생겼어요? 도로같이 생겼죠? 이게 직접적으로 뭐 해상에 막 이렇게 뭐 그리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바다의 지도라고 불리는 해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에다가 우리 위치를 확인하면서 우리 배가 여기를 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여기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통항하는 제도를 뭐라 한다? 통항 분리 제도로 합니다. 이게 포괄적인 제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요. 자, 여기 이제 육지입니다. 여기도 뭐가 있어요? 육지겠죠? 그래서 육지 안에 이제 이렇게 수로가 있는데, 자, 물이 다니는 수로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자, 경계선을, 외측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가운데 이제 뭘 긋습니까? 중앙 분리대를 긋죠? 자, 중앙 분리대를 그어서 각각 우측 통항만을 할 수 있게, 자, 만들어 놓은 걸 통항 분리제도로 한다. 자, 우선 이론서 가보겠습니다. 자, 통항 분리제도는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자, 통항로 그 위에 한번 개념 가볼게요. 통항로라는 건요,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그죠? 자,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항행할 수 있도록 자,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통항로라는 거는 어떻게 한쪽 방향으로만 통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자, 이 통항 분리제도라는 건요. 통항로를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통항로를 각각 이렇게 한쪽 방향 또는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설정을 했단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자, 뭡니까? 한쪽 방향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이렇게 각각 우측 통항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뭐라 한다? 통항 분리 제도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자, 분리선 또는 분리대라 했는데요. 자, 그거는 여기 중앙 분리대를 말합니다. 중앙 분리대. 자, 수역이 좀 넓으면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폭을 줘가지고 이렇게 분리대를 설치하고요. 또는 아주 수로가 좁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분리선만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구분만 좀 해놓는다. 자, 이 정도 개념입니다. 그죠? 분리선, 분리대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연안통항대라 했는데요. 자, 연안통항대 앞에 볼게요. 연안통항대는요. 여기 이제 중앙 분리선이 있죠. 분리대가 있습니다. 자, 뭐, 분리대가 있는데 이 외측 한계선하고 어디? 육지 쪽 사이 여기를 연안통항대로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외측 한계선과 다음에 육지 쪽 사이에 이 수역 있죠. 여기를 뭐라 한다? 연안통항대를 한다. 쉽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밑에 보시면 연안통항대라는 거는 자, 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 이걸 말합니다. 육지 쪽 경계선과 다음에 해안 사이 육지죠. 자, 해안 사이에 이런 수역을 자, 연안통항대를 한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제 예인선열 보겠습니다. 예인선열이라는 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상에서 해상에서 이제 내가 운항을 하다가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요. 그러면 앞에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한 놈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이놈을 자, 예인선이라고 그러고요. 뭐 영어로는 우리가 뭐 터그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터그선 이렇게 사용하는데 예인선열이라는 건요. 자, 이 전체의 길이를 말합니다. 예인선열.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자, 선박이 다른 선박을 이렇게 끌거나 그다음에 자, 밀어가지고 자, 이 경우만 끄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뒤에서 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고 가는 경우. 자, 이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이 전체의 길이를 자, 선단 전체를 뭐라 한다? 예인선열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수속력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대수속력은 자, 뭡니까? 물에 대한 속력을 말한다. 그죠? 근데 우리 선박뿐만 아니라 타선의 대수속력도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자, 볼게요. 자,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 그죠?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 즉 엔진을 말합니다. 자, 엔진을 작용이나 자, 그로 인한 타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끝. 자, 용어 정리 크게 어려운 거 없었죠?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자, 적용 범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법의 적용 범위는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적용 범위.
과연 이 해상안전법을 자,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 다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해상안전법의 적용 범위. 자, 우리 배만 적용할 것이냐? 또는 외국 선박만 적용할 것이냐? 또는 바다가 넓고 넓은데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다 적용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용 범위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집 보면서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하고 이론서로 와서 정확히 좀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8페이지입니다. 자, 재수업할 때는 항상 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요약집 보시면요. 자, 맨 위에 이제 그 좀 제일 짙게 된 부분이 뭐 1장 총칙, 3장 뭐 수역 안전관리 이렇게 이제 제가 장을 구분해 놨고 그 밑에 이제 뭐 목적, 다음에 적용 범위 이렇게 날돼 있죠. 그죠? 제가 뭐 소제목으로 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배웠던 이제 목적이 좀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적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고 계시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영해 그리고 자, 내수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 시설들에 대해서 적용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영해 내수 외의 한국 선박을 말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여기서 이제 영해 내수 다 뭐 이상한 단어 나오죠? 그죠? 잠깐 좀 맛보기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영해 내수. 자, 이거 뭘까요? 한반도입니다. 아, 정확히 봤어요. 자, 한반도인데, 자, 우리나라가요. 자, 이렇게 이제 삼면으로 이제 바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기선이라는 개념은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준선이라고 좀 기억하면 돼요. 기준선. 자, 이 기준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자, 영해냐 또는 자, 내수냐.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뭐 접속수역이냐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냐. 각각의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우리나라 관할권 우리가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영해 뭐 접속수역 EEZ 이거를 정하는 기준선이 있어야 되겠죠. 아, 그러면 어디가 기준선인데 아, 육지부터냐 또는 아니 좀 떨어진 곳이냐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기준선을 뭐라 한다? 기선이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자, 간단히 좀 맛보기를 좀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요. 자, 동해안이 이렇게 이제 거의 완만하죠.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해안과 남해안 어떻게 돼 있어요? 난리도 아니죠. 그죠? 섬도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육지적부터 육지 이렇게 완만한 데는 그냥 여기를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 이 육지 수역을 바로 이제 기준선으로 하면 여기는 좀 편하겠는데 아, 그러면 울퉁불퉁하고 섬이 많은 곳은 어떻게 기준선을 정할 것이냐 여기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동해안은 자, 통상기선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통상기선. 이 통상기선 개념이 뭐냐? 아까 말했던 그 해안선을 기준으로 그냥 완만하니까 그냥 보기 쉽잖아요. 그죠? 이 통상기선이라는 걸 사용하고 자, 그 밑에 자,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는요. 자, 이렇게 섬을 잇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느 일정한 지점을 이어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버립니다. 섬과 섬 사이를.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한다? 자, 직선기선이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이 기선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영해 또는 접속수역 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해, 접속수역 또는 EEZ,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데 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구분짓기 위한 뭐가 되겠다? 기준선이 되겠다. 어찌됐든 간에 기준선 만들어졌죠? 자,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기준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 쉽게.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자, 몇 마일까지? 자, 우리가 12마일까지를 뭐랍니까? 여기 이 사이를 우리가 자, 영해라고 합니다. 영해. 영해는요. 그냥 우리나라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해는 다른 나라 선박 또는 다른 나라 외국의 침입을 받을 수가 있어 없다. 절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그냥 땅입니다. 그냥 내 땅이야. 아무도 들지 마. 아시겠습니까? 영해는 그냥 우리 땅이야. 그리고 자, 이 12마일 기점으로 다시 항상 여기 기준선은 뭐 어디라고요? 기선입니다. 다시 기선에서부터 몇 마일까지? 자, 24마일까지를 우리가 접속수역을 하는데 단 영해를 제외한 요 수역이겠죠. 그죠? 여기를 우리가 뭐랍니까? 접속수역을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기준선 어디로 가? 기선으로 가겠죠? 자, 기선에서부터 다시 몇 마일까지? 자, 200캐리까지. 여기를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 EEZ로 합니다. EEZ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딜 제외해? 영해를 제외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영해를 제외하고 여기까지 이 수역을 우리가 이제 EEZ로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내수와 내수 나와죠. 자, 내수 보겠습니다. 내수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준선을 정해놨죠. 근데 기준선 안쪽에도 이 해역이 있어, 없어? 아까 내가 직선기선 정할 때, 섬과 섬 사이를 이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섬과 섬 안쪽에 요 바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기선 안쪽 수역들,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거를 안내자를 써서 자, 내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내수에는 뭐가 있겠어요? 뭐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또는 이런 직선기선 안쪽에 포함된 해역들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다 뭐라 한다? 다 내수라 한다. 어찌됐든 간에 기선 안쪽 수역, 내측 수역, 기선 안쪽 수역은 다 뭐라 그래요? 내수라 그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기선을 기점으로 안쪽에 있는 것들은 뭐라 한다? 내수라 그러고 기선에서부터 몇 마일? 12마일은 자, 영해. 그리고 24마일까지는 접속수역. 근데 어딜 제외? 영해를 제외하고. 그리고 다시 어디서부터? 기선에서부터 자, 200마일까지는 뭐라 한다? EEZ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데 자, 단 또 어디를 제외합니까? 자, 영해를 제외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토로부터 자, 몇 마일까지? 그 기선에서부터 12마일, 0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우리나라의 주권 또는 우리나라의 권리가 아주 정확하게 보장되는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한테 침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들어오면 내 땅이야. 무조건 내 규칙 지켜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했듯이 첫 번째, 우리나라 영의 내수도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나라 그냥 내 구역이야. 내 구역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외국 선박, 한국 선박 불문하고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의 내수에 있는 여기서는 국적 불문이라고 좀 써봅시다. 국적 불문.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 선박이든 한국 선박이든 다 뭘 따라야 된다? 이 해사 안전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영해. 자, 내수 외의 한국 선박이죠. 자,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적 불문은 자, 기억하시고 자, 내수랑 자, 영해까지 아까 첫 번째 나왔잖아. 영해랑 내수 안에 있을 때는 다 내 법 지켜. 근데 한국 선박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한국 선박은 어떻게 해라? 밖에 있어도 우리 법을 따라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내가 외국 나가서 자, 외국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누구 나라 법도 지켜야 돼요? 한국 법도 지켜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자, 내 새끼는 밖에 나가도 어떤 새끼야? 내 새끼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내 법 지켜라. 아시겠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굳이 한국 선박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는 이런 개념 때문이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외우지 마라.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외울 것도 아니고 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된 거야? 당연한 개념들이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런 개념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EEZ 나옵니다. 자, EEZ 아까 제가 한글로 뭐라고 했죠? 한번 읊어볼까요? 배타적 경제수역. 자,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자,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이건 누가 됐든 간에, 그죠? 자, 이 선박도 자, 우리나라 이제 뭡니까? 해사 안전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거 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EEZ 또는 자, 대륙붕이라고 되는데, 자, 대륙붕은요, 간단히 잠깐 볼게요. 자, 대륙붕이라는 거는 EEZ가 이제 바다 해역이라고 그랬죠. 대륙붕은 그 해저면을 그냥 뜻합니다. 그냥 이게 나중에 정확히 배우겠지만, 그 EEZ 아래쪽에 이제 해저면이 있죠. 여기를 그냥 대륙붕이라, 그 정도다라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어찌됐든 간에 대륙붕이건, 자, EEZ 바다에서건 해양시설은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자, 적용 범위 제 3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뜨려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요약집으로 간편하게 좀 요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최대한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약집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내용들, 키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혼자 혹시 이제 수업 내용이 기억 안 나거나 또는 내가 이제 잠깐 졸아가지고 혼자 이제 독학을 하실 때도 이 요약집을 보고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되겠구나라고 그냥 가늠해 가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쳐 보겠습니다. 자, 이 법은, 각 호에 따라, 자, 우리나라에 있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이제 말했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입니까? 자, 영해. 그리고 이제, 자, 내수에 있는 선박이죠. 근데 다만, 자, 괄호 안에 내용 잠깐만 볼게요. 자,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 호수, 늪 등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 여기는 제외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
자, 제외한다. 그래서 자, 여기 영해 또는 자, 내수 안에 있는 그 두 번째 줄 선박이나 해양시설. 이건 아까 뭐라 했죠? 국적 불문이라 그랬죠. 그죠? 한국 선박이든 외국 선박이든 다 적용받는 거야.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2호 내려와서요. 자,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즉 대한민국 선박은 어딜 가더라도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자, 베타적 경제수역, 자, 약어로 뭐라고 그랬죠? EEZ라 했죠? 자, EEZ에 있는 항행자문을 발생시킨 선박.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 베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자, 배수국에 있는, 자, 해양시설까지 여러분들이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이해되죠? 그죠? 이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제 2장 보겠습니다. 자, 2장 보시면, 자, 해사 안전 관리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뭐, 요런 이제 관리 계획이 뭐 몇 년이냐. 자, 여기 이제 숫자가 또 나오는데, 크게 어려울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요약집상에 맨 우측 아래 보겠습니다. 우측 아래 보시면, 여러 이제 관리 계획이 몇 년이냐, 요거를 제가 다 기재를 좀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시행 계획은 뭐 몇 년이고, 뭐 기본 계획은 몇 년이고, 뭐 시행 계획은 그냥 거의 매년 한다 보면 되고요. 그죠? 시행 계획은 거의 몇 년이고, 그다음에 뭐 기본 계획은 거의 다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뭐 7년짜리, 10년짜리가 나옵니다. 툭툭 튀어나와요. 자,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그냥 잠깐 살짝 보고 가면 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몇 년이다. 다 5년이다. 5년이고, 뭐 툭툭 이제 한 10년짜리 몇 개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좀 법내겠다. 자, 법문 내용 봐볼게요. 자, 제6조, 자,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보시면요. 자, 1항에,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은, 자, 몇 년 단위로 그 밑에?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항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은 대체 몇 년? 자, 10년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제7조, 자, 2번, 자, 해사안전시행계획 보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 매년이죠. 매년 동그라미 치고, 자,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이제 4번입니다. 자, 7조 3이죠. 자, 1항 보시면, 자,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자, 그 밑에 이제 이하 대응계획이죠. 자, 대응계획은, 자, 몇 년마다? 자, 7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도 아니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56페이지 갈게요. 자, 56페이지 보시면, 자, 3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수역안전관리인데요. 자, 우선 이것도 이제 요약집부터, 자,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했던 내용인데, 자, 제3장 수역 안전관리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자, 뭐가 나옵니까? 자, 보호수역이 나오죠? 자, 보호수역이란 건요, 자, 말 그대로, 내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기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지 마라,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내가 여기만큼은 내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보호수역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금지를 해놓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뭐였죠? 허가였죠? 자, 이런 개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인가, 승인, 뭐 허가 이런 거를 굳이 구분해드렸던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호수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안 된다. 금지를 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허락을 받으려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는다. 자, 누구한테?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설정은요, 당연히 이 법의 주체인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입역이죠.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들어간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자, 누구한테? 당연히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원래 원칙적으로는 금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밑에, 그래서 그 밑에 뭐 신청서 또는 자, 입역 통지를, 자, 누구한테 한다 돼 있어요? 지방해양수산청장이죠. 자, 요거는 그 관할 해역을 맡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즉 해양수산부 장관의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뭐 전남이면 전남 또는 뭐 부산이면 부산 그 지방 관할 해역을 맡고 있는 지방청장한테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뭐 서류 절차 이런 절차들은 다 누가 한다? 지방청장이 한다. 그죠? 그래서 뭐 지청장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이제 용어를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미리 좀 설명드리는 건데요. 자, 지청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해사법규를 배우면서 다 두 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지방 해양수산청장을 당연히 지청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뭐 해양경비법이나 우리가 경찰들이 나오면요, 누가 또 나오겠어요? 지방 해양경찰청장. 그죠? 그래서 둘 다 지청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법에 따라서 지청장이 누가 지칭하는지는 그 법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 알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지청장이라고 부르면 누구겠어요?
지방해양수산청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영어 저 새끼는 자꾸 지청장 지청하는데 지청장이 누구야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치껏 당연히 이 법에서는 지청장은 지방해양수청장이다. 자, 이 정도 좀 아시면 됩니다. 눈치껏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밑에 제가 이제 항상 문제를 만드는 이제 테크닉 중에 예외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원칙적으로 금지야. 금지인데 이 예외라는 거는 원래 내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 없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예외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근데 자, 이 예외 조건들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배우고 있지만 거의 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또는 우리 배가 고장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지금 함대로 막 이렇게 떠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들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좀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불가항력적인 상황들 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보호수역 안에 사람이 떨어져 뒤져가고 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구해야 되잖아. 그죠? 자, 이런 상황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다 대부분 다 뭐가 되겠다? 예외 상황들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면 자, 허가 없이 입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좀 나열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박 고장 또는 뭐 사고를 회피한다든가 또는 자, 인멸을 구한다든가 또는 진짜 그 기관장한테 허락을 직접 받았다든가 또는 이제 관리를 한다든가 다 이런 경우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좀 납득할 만한 경우들이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이론서 가가지고 자, 책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자, 1번 제 8조 볼게요. 자, 주체 누구라고 그랬죠? 해양산부 장관이죠. 자, 해양산부 장관은 자, 선박의 안전 항행과 자, 해양시설 보호를 위한 수역, 즉 뭡니까? 보호수역이죠. 자, 보호수역의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항 보시면 자, 보호수역에 입역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좀 음연 표시를 해놨던 거죠. 제가 어디 표시해놨죠? 보호수역에 입역하고 다음에 해양수산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다음에 입역. 자,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호수역에 입역하기 위해서는 자, 누구의 해양수산부 장관의 뭐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그 밑에 두 번째 줄. 자,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이렇게 허가를 할 수가 있다. 별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할 수가 있다. 그냥 당연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자, 보충 보겠습니다. 자, 보충 박스 안에는 제가 항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넣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자, 1항 보시면요. 첫 번째 줄. 자,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 보호수역의 위치 범위를 어떻게 한다? 고시한다. 자, 고시한다는 거는 널리 그냥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알려야 되겠죠. 그래야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자, 그게 고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해도에 당연히 표시해야 해도 보고 안 들어오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고시하고 알려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시행규칙 자, 제5조. 자, 1항 보겠습니다. 자, 보호수역에 입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 그 밑에 누구? 관할 지방청장, 그죠? 관할 지청장한테 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서류 업무는 다 지청장이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자, 2번. 자, 보호수역의 입역제 구조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이 보호수역에 들어올 때는 누구한테?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경우야? 예외 경우입니다. 그죠? 자, 볼게요. 자, 1항 보시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자, 보호수역에 입역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예외 조항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이제 나열된 자, 1호부터 자, 5호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호 보시면 아까 말했던 선박이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이제 해양 사고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인명구조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또는 해양시설 운영 또는 자, 보호수역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려는 경우가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이제 다음 장 넘어와서 자, 보충 박스 보겠습니다. 맨 위에 신규칙 제6조인데요. 자, 1항 보시면 자, 구조 1항에 따라 자, 앞에 봐볼게요. 자, 구조 1항이 어떤 경우였습니까? 구조 1항이 허가 없이 입역을 하게 된 경우죠. 그죠? 앞에 이제 구조 1항이 그거랑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허가 없이 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지체 없이 자, 그 사유를 자, 누구한테? 자, 서류업무는 다 누가 해? 지청장이죠. 그죠? 지청장한테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요약집에
자, 신청서나 이력 통지는 다 누가 받는다? 지청장이 받는다라고 제가 좀 기재를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참고를 좀 하시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호수역 좀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이제 교통안전 특정해역 설정 관리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약집 한번 가볼게요. 자, 요약집 보시면 자, 교통안전 특정 구역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말 그대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구역을 말합니다. 여기는 들어가지 말란 거랑 좀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의를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 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는 개념이니까. 자, 보호구역은 뭐야? 내가 보호를 할 테니까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자, 교통안전 특정구역은 자,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구역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요. 자,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자, 뭐겠어요? 뭐 교통량이 많거나 또는 사고가 나면 크게 날 곳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 나면 크게 나거나 또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당연히 뭘 설정해야겠어요? 교통안전 특정 해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바로 정의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상에 방금 말했던 교통량이 많거나 또는 자, 거대선이 있거나 거대선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크게 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위험함을 있거나 자, 뭐 석유 싣고 다니는 선박 또는 뭐 케미컬 싣고 다니는 선박 이런 것들 위험함을 운반선이랍니다. 자, 이런 것들 사고 나서 유출되면 크게 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고속역에선 항상 뭐 우리 뭐 육지도 마찬가지지만 빠르게 다니는 선박 차들이 부딪히면 크게 나잖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속 여객선이 있는 선박들, 그러니까 다니는 이런 구역들, 여기를 뭘로 설정한다? 교통안전 특정 구역으로 정한다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구분 좀 하시고. 그 밑에 이제 설정에 대해서 볼게요. 설정은요, 총 5개의 시에 대해서, 시군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앞에 볼게요.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포 부인을. 자, 여포 부인이 울상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포 부인이 울고 있죠? 다시 한번. 여포 부인이 뭐하고 있다?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 수, 포, 항, 부, 산, 인천, 울산. 다시 한번. 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포, 부인울. 자, 이 5개의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뭘 설정한다? 교통안전 특정 구역을 설정한다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밑에. 그래서 당연히 누가 설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정을 하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지정항로가 나옵니다. 자, 지정항로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시 들어올 때는 항로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다음에 뭐까지도? 자, 속력까지도 설정을 해놓은 게 지정항로제도 있죠. 자, 지정항로제도는요. 아까 말했던, 자, 이 교통안전 특정 해역 중에, 자, 3군데 도시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자, 뭐라 했습니까? 광, 부, 인입니다. 근데, 이 새끼야, 다르잖아. 여기는 옆부분에 광이 어디 있어?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요. 자, 광양은요, 여수와 항구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들어가는 항로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수와 광양은 동일하고 본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광, 부, 인에 대해서는, 자, 뭘 설정한다? 지정 항로 제도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만 더 이제 확장해 볼게요. 자, 이제 광부인이 있는데, 자, 광양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이제 여수예요. 산단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뭐 GS 칼텍스가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유조선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아까 이제 기름 싣고 다니는 선박들, 자,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자, 위험함을 운반선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지정항로는 항로도 지정을 하지만 자, 뭐까지도 지정할 수가 있다? 속력까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광양에서 속력이 몇 노트인지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광양에서 지정된 속력은요. 자,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자, 몇 노트다? 자, 14노트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자, 위험한 운반선은, 자, 몇 노트? 12노트. 그리고 이제 부산에 대해서는, 자, 몇 노트입니까? 10노트라고 지정해놨죠? 이 순서대로 14, 12, 10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 인천은요, 자, 인천에서는요, 자, 속력은 지정해 놓진 않습니다. 다만, 입항, 출항 항로에 대해서만 좀 지정을 좀 해놔요. 아시겠죠? 자, 인천은요, 자, 입항을 할 때는 자, 동쪽 항로로 입항을 하고, 그리고 출항을 할 때는 자, 서쪽 항로로 자, 출항을 해라. 이렇게 항로만 좀 지정을 해놨어요. 인천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내용들만 좀 다시 기억하면 되겠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은요, 자, 뭘 위해서? 사고가 나면 크게 날 곳에서 그렇게 이제 교통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해역을 교통안전 특정 해역을 합니다.
자, 그 도시가 몇 군데가 있죠? 5군데가 있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여포 부인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정 항로를 지정해 놓습니다. 지정 항로란 거는 항로도 지정을 해 놓고, 다음에 속도도 지정을 해 놓은 게 지정 항로 제도죠. 3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광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광양, 부산, 다음에 인천이 있습니다. 그죠? 자, 광양은, 자, 일반 선박에 대해서 몇 노트? 14노트. 다음에 위험한 물만서는 12노트. 그리고 이제 부산에 대해서는, 자, 10노트. 자, 인천은 속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다만 뭐 있습니까?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입항 출항을 해라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책 가보겠어요. 책. 자, 책 가시면요. 다시, 자, 57페이지 와가지고, 자, 1번 제 10조 보겠습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역이 있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한다?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이죠. 그죠? 아까 말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항 보시면,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해역으로서, 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한다?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다. 그죠?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우려가 있는 해역에 이렇게 교통안전 특정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설정권자는 누가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그죠?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1호와 2호 나와 있죠? 아까 말했듯이 교통량이 많거나 또는 그 밑에 자, 거대선, 위험한 운반선 또는 고속 여객선들이 자주 다니는 곳들. 그죠? 사고가 나면 크게 난다. 그죠? 여기가 자, 그 장소가 되겠다. 자, 그 밑에 자, 아까 이제 뭐 좀 리마인드 좀 해볼까 하는데, 자, 거대선 나왔습니다. 자, 몇 미터 이상이야? 200m죠. 그리고 이제, 고속역에선, 자, 몇 노트입니까? 15노트죠. 자, 이거,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내용들 좀 기록 좀 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3항 내려와가지고요.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범위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까 이제 대통령, 그 밑에 봐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보충 박스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로 해서, 10조 사망에 따른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범위는 자, 별표 1과 같다 해야 되는데 별표 1을 제가 그 밑에 써놨습니다. 자, 인천, 부산, 울산, 포항, 여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뭘로 기억하면 돼요? 여포 부인울로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가기 전에 다시 이제 2항 와가지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이렇게 이제 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자, 그 밑에 두 번째 줄 교통안전 특정 해역 안에 자, 뭘 지정할 수가 있다? 항로 지정 제도를 정할 수가 있다. 자, 항로 지정 제도는 제가 3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있죠? 광부인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내용 쭉 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행규칙 제 밑에 7조 보충박스 안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 자, 1번 표에, 자, 별표 2번인데요. 자, 인천, 부산, 광양 이렇게 3군데가 지정돼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그 지정 항로 제도입니다. 항로 지정 제도.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2번 표에 보시면요. 별표 3이라 되어 있는데, 자, 부산은 몇 노트? 부산은 10노트, 그리고 이제 광양항은 자, 몇 노트? 14노트. 다만 위험한 운반선은 12노트. 그 표가 방금 아까 제가 다 수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지정 항로 항법이 있는데, 자, 인천항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입항할 때는 동쪽 수로로, 다음에 출항할 때는 서쪽 수로로. 그죠?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1번에 자,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는, 자, 그 밑에, 자, 입항항로 제1항로 동수로라고 돼 있죠. 자, 동쪽 항로로. 그리고 이제 출항을 할 때는 그 밑에 서수도 항로로 항해해야 된다. 자, 이렇게만 지정이 돼 있다라고 이제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 광양만 출입 항로 보겠습니다. 자, 광양만 출입 항로는요, 아까 이제 뭐가 또 있냐면, 아까 제가 이제 여수와 광양은 이제 항구를 같이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뭐 산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GS 칼텍스도 있고. 그래서 산단에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기름배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원유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원유선을 타고 이제 저도 이제 여수에 가본 적이 있는데, 자, 원유선은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이 흙수 있죠? 흙수 있죠? 흙수가 아주 깊은 선박들이 많습니다. 제가 탔던 선박도 한 20m 정도 됐어요. 이 선박들인데, 이 선박들, 이제 여수나 광양도, 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기 남해안에 위치해 있죠? 이 리아스식 해안을 갖고 있는 해안들은 수심이 일반적으로 다 낮습니다. 동해안이 수심이 깊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수심이 낮기 때문에 아까 수심 낮은 곳은 제가 뭘 만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파가지고 중수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를 이제 자, 심수심 항로라고 합니다. 이 선박들, 이 흙수가 깊은 선박들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뭐라 한다? 심수심 항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수 광양에 들어가려는 이 원유선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심수심 항로로 좀 가야 되겠죠? 자, 그게 이런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3호 보시면요. 자, 흙수 제약서는 자, 깊은 수심 항로, 즉 심수심 항로합니다. 자, 심수심 항로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자, 그 밑에 이렇게 항행을 해야 된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흙수 제약을 받지 않는 선박은 급박한 위험 피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이런 선박들을 방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흙수 제약서는
다닐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번 보시면, 자, 거대선 등의 항행 안전 확보 조치가 있습니다. 제 11조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번씩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밑에 이제 항행 안전 확보 조치의 이제 조치 대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종종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자, 우선 자, 항행 안전 확보 조치가 이제 뭔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우리가 못 보던 조치권자가 나옵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해양경찰서장이 나오죠. 그죠? 자, 해양경찰서장은 자, 거대선, 위험함을 운반선, 그다음에 고속여객선 또는 그 밖에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을 항행하는 경우 이렇게 확보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자, 해상안전법에 자, 전체적인 주체는 자, 누가 한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데 이런 교통에 관련된 거, 교통 안전에 관련된 직접적인 조치는 누가 한다? 자, 그 해양경찰이 한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도로교통안전공사에서 다 하죠. 도로 만들고 하는 것도요. 자, 근데 그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뭐 교통 제한 조치라든가 도로 막고 뭐 앞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 조치, 뭐 신호등 바꾸고 이런 걸 다 누가 맡고 있어요?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협동해서 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밑에 자, 1호부터 이제 6호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통항시각도 어떻게 병행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로도 병행할 수가 있다. 앞에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자, 우회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기의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 항행 제한도 할 수가 있다. 자, 지금 들어오면 자, 앞에 시 안 보이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자, 그리고 자, 그 네 번째, 속력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제한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안내선의 사용도 할 수가 있다. 그죠? 안내선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안내선이 터그선인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문제를 내는 테크닉들을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만한 단어를 바꿔서 나옵니다라고 종종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1조에 아까 그 해양경찰서장이 조치할 수 있는 선박이 첫 번째 뭐 있었습니까? 거대선, 위험운반선, 그다음에 고속여객선. 사고 나면 크게 날 것들이죠. 자, 이거 말고도 옆에 이제 해수부령으로 정한 선박이 뭐 있나 좀 봐야 되겠죠. 그 밑에 이제 네모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 8조에 보면 자, 1호 나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헐수제약선. 그리고 자, 2호에 뭐 있습니까? 수면 비행 선박.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예인 선열의 기가 몇 미터? 200m 이상인 선박들도 사고가 나면 크게 나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해라? 자, 이렇게 항행 안전 확보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여기는 좀 마음 편히 들으면 됩니다. 자, 어업을 제한한다. 당연한 내용이야.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은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나면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 어로 해선 대사하는 데서. 뭐 개념이 있으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당연한 내용들이야. 외울 게 아니야. 그래서 자, 이런 보시면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에서는 자, 어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항로 지정제도에 따라 자, 그쪽 교통안전 특정 해역을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줘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있다. 근데 방해는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자, 요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제 2항 보시면요. 어망 또는 자, 그 밖에 자,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됐죠?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공사 또는 자, 작업 제 13조인데요. 자, 1항 보겠습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해역. 아까 그 여포 부인으로 있다고 그랬죠? 자, 여포 부인을 여기 안에서는요. 자, 해저 전선이나 자, 해저 파이프라인의 뭐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설 이항과 같은 자, 이런 모든 작업들을요. 하려는 자는 자, 두 번째 마지막 줄입니다. 자, 누구한테? 해양경찰 청장이죠. 자, 뭐 청장 나오고 서장 나옵니다. 그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해양경찰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관계 변경에 따라 자, 국가에서 한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 측량 등 해사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한답니다. 그러지 아니하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